네, 안녕하세요. 벤처스퀘어 명승은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위한 홍보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뉴스 밸류도 배우셨고요. 어떤 걸 홍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그리고 기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도 배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어떤 걸 홍보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뿌리치지 마시고요. 그 글로 적어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투자 유치를 하고 뭐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오늘, 어저께는 뭐 10,000명이었던 사용자가 오늘 12,000명이 됐다. 12,000명이 된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게 꼭 보도자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 내부에서 레터처럼 여러분들 계속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큰 사건도 되게 담담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써낼 수 있고요. 그렇게 써낸 글들이 사실은 더 많은 기자들한테 채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담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하우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SNS 참여자들이다, 기자들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기자들은 왜 SNS를 할까요? 기자들도 관종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자들의 특성상 뭐겠습니까? 귀가 크게 열려 있다고 그랬죠. 많은 소식을 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빌려서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많이 맺어놔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 매체의 후광을 받아서라도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자기의 글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글을 많이 쓰지는 않더라도 남의 글은 엄청나게 읽어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SNS 참여자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래의 미디어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가 쓴 매스미디어 글을 자기 기자 개인이 자기 SNS에 올려서 홍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흥미롭죠? 예. 미디어 고객들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SNS가, 요즘 기자들의 고민은 우리 매체들이 좀 약간 편향적이다. 또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자들이 다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SNS는 너무 평범한 플랫폼이 돼버렸죠. 그냥 정신없지만 어떤 한 곳에 쏠림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불편하면 그냥 다 차단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매스미디어는 서로 누군가에게 불편한 얘기까지 다 들어줘야 되지만 SNS는 내가 필요한 관계성만 갖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자들 입장에서는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스원이자 더 좋은 홍보 창구이자 더 좋은 이야기 대상거리들을 찾는 곳이 SNS라는 거죠. 그리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예, 이메일, 전화, 직접 가서 인터뷰 이런 게 아니라 SNS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취재원이나 코멘트 할 수 있는 지식인들한테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전화 안 되는 거 있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뭐 그 사람한테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냈다가 기다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메신저로 카톡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취재원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 그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건 SNS도 공유되고 있다. 검색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자들 개인들도 스스로의 그 저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SNS에 자기 존재감을 계속 놔두는 것이 꼭 한 매체만 평생 다니라는 법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매체에서 주목할 수 있는 기자로 커나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욕하고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SNS에 글만 쓰면 그거 그대로 그냥 베껴다가 이게 논란이다, 댓글 그냥 그대로 베껴놓고, 누구는 뭐라고 했다, 이런 댓글 논쟁 같은 것도 그냥 지면화하고 있잖아요. 참 편리하게 글 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화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화제성이 그 안에서 돌고 있고, 그것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피니언들이 그곳에서 많이 있구나. 그래서 오피니언들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오피니언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론을 주도하고 확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자들도 거기서 서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강화로 조력을 받기 쉽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특히 뭐 미국은 뭐 6디그리라고 해서 6단계를 건너면 뭐 유럽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대충 다 알죠. 그렇다 보면 SNS 쓰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사람 누가 있나요? 라고 물어만 봐도 내 친구가 그거 전공하는데, 내 친구가 그거 스타트업 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견되기라도 하면 되게 좋잖아요. 기자들은 그렇게 발견하는 장소로 또 그런 SNS를 활용합니다. 그런 관계성을 활용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기자들도 아무리 뭐 조직원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개인적인 의견을 지면을 빌려서 쓰기 어렵습니다. 칼럼 쓰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칼럼들이 다 흐리멍텅하지? 뭐 이런 느낌 들 거예요. 그리고 왜 조직이 일체감이 느껴지는 칼럼들이 많이 날 겁니다. 기자들조차도. 기자들은 다 각각 개개인일 텐데 왜 의견이 왜 다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조직 안에서의 관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자들은 조직 안에서 하는 메시지와 조직 밖에서 개인으로 하는 메시지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도구가 SNS인 거죠. 네, 그리고 뭐 화제거리 찾기도 하고 그냥 뭐 새로운 곳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뭐 어저께까지 뭐 논란이 됐다가 뭐 이제 흐지부지 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이나 새로운 과정, 새로운 소식을 써야 되는데 그럴 거리가 없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의 기사를 뒤질 수는 없잖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만 아는 게 뭐 없을까 해서 뭐 게시판도 뒤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타임라인을 훑어보기도 하고 누가 어디를 막 좋아요를 막 누르고 있으면 좋아요가 어디가 있나 보기도 하고 해외 사이트도 가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제성을 찾아서 그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소재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재를 직접 주는 것도 있겠지만 소재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죠. 요즘에 무슨 유튜브 영상들 많이 찍으시던데 유튜브에서 화제되는 게 사실은 지면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꾸로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거를 만약에 보도자료 형태로 줬으면 그대로 인용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바깥에서 화제가 돼서 거론되는 게 기자 입장에서도 훨씬 좋죠. 여기가 화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지 얘네들의 메시지를 내가 직접 받아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SNS에서 스스로 화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홍보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SNS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보내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자들도 SNS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보도자료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죠? 자, 보도자료는 언제 보내야 될까요? 저희도 보도자료를 하루에 한 100건 정도 받고 있는데요. 오전에 대부분 옵니다. 오전에 다 몰리는 거 아니냐, 오후에 쓰면 안 되냐. 자, 기자들의 생활 습관상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늘 쓸 거리들을 미리 찾아서 취재를 오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오전에 보도자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오전에 처리하거나 포털에 빨리 오전부터 트래픽을 모아야 되는 것들은 오전에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저께 밤에 처리한 것보다 오늘 아침에 싱싱한 뉴스를 좋아하겠죠.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 시간과 더불어 도착해 있는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8시나 9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긴 하지만 기자들의 업무 패턴상 100건이든 200건이든 허투루 그냥 흘려보내는 기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쭉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보내십시오. 오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메일로 보냈다고 그냥 안심하지 마시고요. 예, 전화번호를 안다면 예, 카톡 메신저 또는 아니면 전화, 문자 메시지 정도로 하나, 예, 우리가 뭐 하나 보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다. 또 되게 의미 있는 뉴스다. 우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뉴스다. 어떤 의미가 있다.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의미부여 정도를 간단한 메시지로 담아서 보내주면 뭔 얘기길래? 라고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주로 배포하고 배포에 대한 리마인드를 오전 안에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아서는 이 오전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습관이 오후에 석간을 위한 행위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석간 뭐 이런 의미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석간보다는 온라인 배포, 온라인 배포는 즉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는 즉시 배포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요. 온라인에 즉시 배포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오늘 보낸 메시지가 사실은 지면에서는, 옛날 신문에서는 내일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일까지는 다른 걸 안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낸 메시지만 쓰겠죠. 근데 오늘 나온 메시지는 대부분 오늘 쓰게 됩니다. 요즘에는 다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신문사들도 다 온라인 운영하고 포털에 뉴스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전담 기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즉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는 즉시 배포하길 바랍니다 라고 표시해 주시면 더 빨리 배포될 수 있습니다. 뭐 내일까지 엠바고 뭐 이런 표현은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메일을 많이 보내시는데 200명짜리 메일을 보내면 200명 중에 한 명인 나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자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매체가 중요할 수도 있고 그 기자가 중요할 수도 있고 이 아이템은 이 기자가 꼭 써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기자를 꼭 지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그 메시지가 있지만 그 기자의 활동상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뭐 라디오를 출연했다거나 무슨 다른 기사를 썼다거나 최근에 주목할 만한 동정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얘기를 좀 언급해 주면서 요번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보도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써주는 거죠. 앞줄에 몇 마디면 됩니다. 그게 홍보자료가 보도자료로 채택되는 아주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납득없지만 해보시면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레지코믹스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48시간 안에 구글 플레이 만화 부문 매출 1위. 옛날 기사인데요. 2013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사 쭉, 짧은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구글 플레이에 레진 코믹스가 이제 출시되자마자 이틀도 안 돼가지고 만화 부문 1위가 됐다, 매출 1위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 보도자료를 냈을까요? 보도자료 쓰기도 좀 촉박한 시간이겠죠. 이거는 기자와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상시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가 메신저로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 1위 했어요 라고 아마 링크 하나 던졌겠죠. 48시간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만 얘기했겠죠. 그걸 뉴스로 써내는 게 기자입니다.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다 배포된 소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만 알고 있는 소식이라면, 기자라면 짧은 기사라도 빨리 낼 수 있겠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성과였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자들과 상시적인 채널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레진 코믹스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쓸 때요, 여러분들이 역삼각형 구조를 써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보다 몇 가지 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 키워드들을 많이 써야 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우리 회사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좀 자주 등장시키십시오.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도 많이 등장시키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이 뭐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돈, 숫자, 성과, 성취 이런 것도 많이 등장시키면 좋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표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같은 문장 안에 꼭 반드시 여러 번 등장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문장은
4개가 가면 2개 정도 살아남을 겁니다. 문장 안에 하나씩 좀 키워드들을 넣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만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보도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표 키워드들을 좀 반복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 시간에 제가 눈의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저명성, 근접성, 최신성을 원칙을 고수하셔라. 스스로 그걸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게 맞나? 예. 아니면 채택될 가능성이 좀 낮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빨리 준비하셔서 최신성으로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기획성, 스트레이트성, 의견성 이런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팩트, 성과, 뭐 투자 유치, 뭐 이런 것, 제휴 이런 것들은 아주 단순하고 그냥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글들인데요. 예를 들면 기획 같은 거, 뭐 추석 때 많이 사용되는 앱들 5종류 중에 한 가지를 우리 거를 끼워 넣는다든가, 또는 뭐 스트레이트성, 그래서 뭐 취재 기사를 썼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를 쫙 풀어놔서 쓰는 기사라든가, 또는 의견성, 뭐 요번에 정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은 뭐 스타트업의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쓴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요, 여러분들 꼭 배포를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스트레이트만 쓰는 기자한테 그런 의견성 보도자를 보내면 안 써줍니다. 오히려 코멘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칼럼으로 기고할 것인지, 또는 그것을 명확하게 주기성을 갖고 뉴스레터처럼 보여줄 것인지, 정보성으로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보도될 목적을 갖고 쓰는 글인지에 대해서 기자한테 의도를 차라리 설명해 주시는 게 기자가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애매해서 그냥 다 킬당하는 것보단 낫겠죠. 자, 보도기사는요, 문어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 쓰다 보면, 우리 이제 SNS 글 쓰다 보면 이제 구어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보도자료에는 좀 문어체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하는 셈이다, 뭐 이른바, 뭐 이런 내용들 있죠. 한편, 우리 평소에 뭐 한편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보도자료에는 그런 문어체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전통적이고 권위를 줘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리셰를 많이 활용하시려면 보도자료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쭉 읽어보시면 한편, 6일, 밝혔다, 뭐 전했다, 취지를 공감했다, 이런 얘기들 평소에는 우리가 말로는 참 표현하기 않는데 글로는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베껴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유사한, 내가 써야 되는 내용에 가장 유사한 보도자료를 보시고 그대로 쓰시고 키워드만 바꿔주시면 훌륭한 보도자료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창작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보도자료는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패턴 안에서 키워드만 바꿔 끼는 거예요. 벤처스퀘어는 20억을 투자 유치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여러분들 벤처스퀘어 빼내고 여러분들 회사 이름 넣고, 그죠? 20억인지 5억인지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문장 자체는 그냥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클리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진부하지만 아주 익숙해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읽을 때는요, 뉴스 기사를 읽는다고 태세를 갖춘 다음에 읽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만약에 친구랑 같이 나눠서 서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래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다는 점, 그래서 문어체로 쓰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출처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요즘 인공지능이 대세다, 이런 표현보다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래기술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인 인공지능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근거 있죠.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쓰시면 기자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근거도 없이 세계 최초로 뭐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국내 최초로, 아니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반드시 밝혀주셔야 되고요. 문장 안에 섞기 어렵다면 그 어펜딕스, 그러니까 요점 정리 뒤쪽에 부연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등, 뭐 국내 1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기준으로 1등인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급 회원도 상당히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보도자료를 보낼 때 요즘에는 이제 비주얼이 강조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볼륨감, 이런 그래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100만 명, 100만 명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100만 명이란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스타트업 전체 1년에 투자받는 기업 수가 2,500개인데 스타트업 100만 명이 드나드는 사이트, 이러면 또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냥 뭐 네이버와 경쟁하는 100만 명 사용자를 갖고 있는 사이트, 의미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숫자에 대한 꼭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즘에는 그래프, 뭐 그림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그래픽 자료들이죠. 그래프와 그래픽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보여주면 그거를 재인용하거나 그걸 그대로 빠르게 인용해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비주얼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미디어 킷이라고 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제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타다와 정부와 국회 그 표인데요. 저는 이제 타다가 사실은 홍보를 가장 뭐랄까요, 어중간하게 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잘했는데 기존의 체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이상하게 주장만 있는 보도자료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과나 의미나 또는 고객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번진 내용들은 국회에 대결하고 정부와 대결하고 규제와 대척점에 있고 다른 기득권층과의 마찰이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과정은요, 가급적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화제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게 아닌 거죠. 이거 다 영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시의성이 있죠. 저명성도 확보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에게 평판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 우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일단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대척점에 서버렸죠. 그래서 타다 서비스가 참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서의 기업 홍보로서는 아주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타다 서비스가 좌절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좀 여러분들도 한번 그 반면교사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던 홍보 잘하는 곳 중에 하나가 잡코리아입니다. 잡코리아. 여러분들 이제 잡코리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아시죠? 근데 잡코리아 초보 시절에만 해도 잘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잡코리아가 이런 보도자료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프가 있는 설문조사 보도자료를 많이 냈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직장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뭐 현 직장에서 연봉 인상이나 승진을 위해서, 그래서 뭐 43%, 24%,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지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잡코리아가 그냥 통계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 설문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통계치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응답한 사람들의 설문 통계치고, 잡코리아라는 특성이 뭐예요?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건 더 엄밀한 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가 끊임없이 이 보도자료를 냅니다. 직장인들의 동병상련을 보여주는 자료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럴듯하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잡코리아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직장인은 일단 잡코리아를 가야 되겠구나라는, 잡코리아를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반복적인, 잡코리아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잡코리아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통해서 잡코리아를 계속 연상시키게 만드는 보도자료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인도 똑같이 하던데요. 더 재밌는 건 사람인도 직장인 1224명을 설문조사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인들 1224명이 설문조사했는데 이 1224명은 그냥 인터넷 온라인에서 그냥 클릭 몇 번 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뭐 명확한 통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달픈 직장인들은 월급이 적어서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뻔한 얘기인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용을 누가 했냐면 통계청이 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SNS에서 통계청이 이 보도자료를 인용했더라고요. 통계청마저도 SNS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근거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불명확하더라도 숫자나 볼륨감을 또는 그래프나 그래픽 자료를 활용하더라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점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홍보하는 입장에선 성공적인 홍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제 그 와이즈 앱이라는 통계 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마케팅 회사인데,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앱들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통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기에 누구에게 인기 있는 앱의 리스트, 랭킹을 보도자료를 보내요. 그래서 YG 앱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 자기네들의 부산물, 어차피 마케팅하기 위해서 자료 쌓아놓은 것들을 보도자료화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례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자가 급상승한 앱은 누구냐 이렇게 나왔을 때 굿딱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이 그래프로 보여주는 내용이 엄청나게 보도자료화가 됐습니다. 그냥 YG 앱은 어떤 앱입니다. 뭐 또는 YG 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용자가 급상승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났으면 아마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중간에 결과치만 보도자료화 한 거죠. 그래서 YG 앱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인지시키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도자료를 보낼 때요. 문장을 구성해서 메일로 보내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역삼각형 구조를 인지하신다면 헤드라인과 부제목의 사실은 절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문이 있고 세부사항이 있고 추가 사실이 있는데요. 자, 거꾸로 보면 기자들은 뒤쪽부터 없애도 문장이 상관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 사실을 버리고 세부사항을 버리고 본문을 버려도 제목과 리드문만으로 사실은 보도자료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6화 원칙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바로 그 가상의 보도자료를 하나 써봤어요. 벤처스퀘어 20억 전략적 투자 유치. 이건 제목이에요. 그렇구나. 투자를 유치했구나. 좀 객관적인 사실만 들어가 있어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이 부제목은 의미를 해석합니다. 물론 제목에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보도자료들은 대부분 팩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의미 부여는 부제목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벤처스퀘어 투자 재원 확대를 통해 엑셀러레이션을 강화한다는 계획, 뭐 이런 게 부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화 원칙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벤처스퀘어는 지난 20일 어디로부터 2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내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것만으로도 뉴스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은 보내면 이제 욕먹을 테니까 몇 가지 더 보내야겠죠. 그래서 뭐 한국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원조 기업인 벤처스퀘어는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연 설명을 해준다든가 투자자를 부연 설명해 준다든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언급해 준다든가 추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든가 라고 해서 쭉 해놓고 여러분들 이제 이 문장을 밑에서부터 지워가면서 의미를 부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제가 써드린 글 중에 밑에 글들이 없어져도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이게 보도자료의 원칙입니다. 제목만 봐도 모든 게 다 유추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제가 해석해 주는 것. 그래서 제목과 부제만으로도 해석이 돼야 되고요. 리드문이 6화 원칙의 가장 중요한 6화 원칙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3가지에서 4가지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제 뒤쪽에 붙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세하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어차피 많이 써지지 않으니까요. 예, 충분히 써십시오. 충분히. 너무
간결하게 기자들이 다 옮겨졌기 좋게 써야지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역삼각형 구조만 생각하시고 의미 부여를 앞쪽에다 많이 두시고 뒤쪽에다가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자는 뒤쪽까지 다 살려줄 것이고요. 그냥 빠르게 그냥 팩트만 전달하고 싶은 기자는 뒤쪽을 다 날리고 앞쪽만 보도자료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앞쪽과 뒤쪽의 그 가중치를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요즘에는 스타트업들이 별로 내놓을 게 별로 없으니까 대표자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누구랑 인터뷰하는 겁니까? 어떤 매체랑 인터뷰하는 겁니까? 어떤 매체가 왜 여러분과 인터뷰하는 겁니까? 잘 파악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타다 서비스인데 내가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KBS에서 당신들도 이게 그 모빌리티 서비스 부르면 오시는 차를 끌고 오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인터뷰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타다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 의도를 의심해 봐야겠죠. 뭔가 프레임을 갖고 오지 않을까? 예를 들면 타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도신문을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타다를 옹호하게끔 만들어서 이 강대강 구도를 만드는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인터뷰하러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평소 때는 나를 왜 인터뷰하러 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의 그 지면 기자나 방송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전 질문이 있다면 보내주세요라고 꼭 얘기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사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말하다가 실수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아두셔라.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혁신상, 무슨 소비자 대상,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홍보비나 구독료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매체는 매체의 그 수익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가성 인터뷰인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발간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250만 원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광고비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만약에 요청이 오면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요. 공문 안에 가격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 무슨 상을 주는데 시상식 하는데 얼마, 시상식 이후에 보도자료와 인터뷰 나오는데 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가성 인터뷰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가치가 없는데 괜히 할 필요 없고요. 충분해. 나는 일단 풀 인터뷰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돈 써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대가성 인터뷰인지는 꼭 확인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질문을 막 할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면 곤란한 질문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럴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 또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되면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초점을 자꾸 흐리지 마십시오. 예. 예를 들면 제가 좀 알아봐야긴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성 대답을 하신다거나 경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쟁사보다 우리가 어떤 게 월등한가요? 이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 거기 회사는 좀 기술이 좀 엉망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렇게 흘리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기자는 그걸 대결의 구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자들이 오면요, 여러분들 꼭 정식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인터뷰 사진 장면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찍자고 할 겁니다. 그럼 로고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집무실이나 이런 아주 클리셰인데요. 그런 것들을 찍을 때가 있어요. 미리 찍어두는 게 좋겠죠. 미리 찍어두고 그냥 주시면 됩니다. 편해요. 근데 오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했을 때는 사진 찍는 위치를 미리 좀 정해두세요.
직원들과 함께 뭐 로고 옆에서 찍는다든가, 대부분 로고 옆에서 뭐 팔짱 끼고 찍는다든가 하는 게 클리셰로 많이 돼 있는데,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미리 찍어두세요. 미리 찍어두시고 어떤 기자들이 왔을 때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위한 로고와 포즈를 미리 정하셔라 라는 뜻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영상 찍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던데, 40대 50대는 역시 말하시기 어려워하시고 이렇게 떠듬거리시고 침을 꼭깍꼭깍 삼키시고 어색한 표정 지으시고 이러시던데,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처럼 막 이렇게 손짓을 너무 많이 하신다든가, 뭐 프레임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의 상황을 많이 하시던데, 영상을 찍고 있다라는 건요, 영상을 보는 사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과 마주해야 되고, 영상을 찍을 때 톤과 또는 이제 말소리가 적절하게 섞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한번 직원들과 이야기하면서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영상 인터뷰에 카메라 앞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자랑 인터뷰할 때는요, 대중매체 기자, 뭐 일반적인 기자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 있죠. 비밀인데요, 또는 뭐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려고 해요. 특히 40, 50대 중년 이후의 분들은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래갖고 부연 설명을 그렇게 자꾸 하시려고 해요. 하지 마시고요. 기자들은 오프 더 레코드가 없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고, 기록한 걸 언젠간 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내 명예에 훼손될 만한 이야기라든가, 굳이 하면 안 되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거짓된 정보를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걸로 해서 면피성 발언을 한 다음에 막 흘리고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기자들한테도 그렇지만 인터뷰한테도 꼭 말씀드리는 게, 거짓된 정보는 절대 얘기하지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기록돼서 노출되면 다 피해 봅니다. 전달한 사람도 망신이고 말한 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망신이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특히나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시면요, 절대 숫자를 말하지 마세요. 뭐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100만 2천 명 넘었나, 뭐 이런 식의 되게 그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다. 서비스에 애정이 별로 없으신가? 이게 조직을 이렇게 제대로 관장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는 다음에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숫자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그럴 만한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그 보도자료 말고도 의견이나 칼럼이나 이런 이제 오피니언에 대해서도 간간히 말씀드리는데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웬만하면 개인적인 의견은 좀 자제하시면 좋겠어요. 조직적인 의견은 강하게 어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조직과 내가 한 몸일 테니까. 근데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개인적인 의견을 하지 마십시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개인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무슨 사견을 어필한다든가, 또는 뭐 경쟁사에 대한 뭐 불법 정보를 유출한다든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홍보할 때 자꾸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좋다고 누군가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것은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보도자료 해야 되는 상황, 기자를 만나는 상황,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 상황, 어떤 질문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시나리오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아닌 이상 그걸 벗어날 질문이 별로 없어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경력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요, 여러분들 조직원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매출, 성과, 이익, 그 다음에 투자, 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연예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대부분 다 준비되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모든 걸 빨리 준비해 두시고요. 나중에 바로바로 응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해야 되는 곳들에 대한 감안, 그 다음에 전달받는 메시지를 수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메시지를 구성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에요. 체크포인트 처음, 도달력, 어떤 매체를 이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매체를 통하면 그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스포츠 매체를 이용하면 우리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달력, 도달성, 영향력. 여러분들의 메시지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투자자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우리 조직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고객들한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향력에 대해서 고민을 한 메시지를 만드셔야 되고요. 보도 성향을 갖고 있는 매체에 대한 특성, 기자들은 어떤 전문성을 원하고 어떤 분야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글을 쓰는가 파악하셔야겠죠. 시의성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왜 중요한지, 지금 꼭 말해야 되는지, 나중에 말하면 안 되는지, 먼저 말했어야 되는 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의성, 최신성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주기성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건 투자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해요.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인공지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인공지능 업체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 여러분들은 나를 정보 소스원으로 써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 고객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홍보의 기본 메시지는요, 맨 마지막에 도달돼도 이상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출발서부터. 그런 메시지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의 우위점만 포인트 잡기. 경쟁자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내가 우월한 것만 이야기하기. 되게 좋겠죠. 저는 모든 스타트업 매체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죠. 다른 사람보다 뭐 보도자료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더 깔끔하게 쓰고 있고요. 뭐 인터뷰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비슷비슷한데. 그죠? 다른 이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메시지의 가장 기본된 꼴입니다. 그리고 비유와 비교를 좀 해주자라는 건데요.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유일한 희망, 뭐 이런 거. 좀 생뚱맞죠? 인공지능의 유일한 희망.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실패한 영역에서, 민박 사업의 유일한 희망.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살아남은 회사가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쓰는 거죠. 민박 플랫폼의 유일한 희망.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비유와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는 문장 몇 가지를 좀 구성을 해보시면 기자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홍보를 할 것인가 마케팅을 할 것인가요. 여러분들 매출과 연관된 게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영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홍보라고 봅니다. 평판, 그죠? 여러분들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둘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둘 다 할 수 없다면 커머스 업체는 마케팅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뭐 물건 파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라도 더 파는 게 중요하고요. 기술 기업은 나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나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난 투자를 받아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 시장의 신뢰감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나는 평판을 유지해야 됩니다. 평판을 유지하려면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메시지 구성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편타당한 흥미도를 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만 궁금해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닌 여러분들의 앞집도 나를 궁금해하게 하는 그것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를 구성하게 하는 게 보편타당한 흥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타당한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만한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홍보의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투자자, 기자,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다 검색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홍보 문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전문 분야 서적의 저자로서 활동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소스원이 될 겁니다. 전문 분야의 강연자 목록에 들어있다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세미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입니다. 세미나를 한 강연자와 세미나를 강연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보조를 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인들도 활용하시고 SNS도 활용하셔서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다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을, 좋은 평판을 얻어낼 수 있는 홍보 전략 짜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이버에 가시면 명승을 한번 쳐보세요. 인물 정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앞에서 벤처스퀘어 명승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설명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명승을 한번 쳐보세요 하면 편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검색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을 때 찾아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홍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겁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사업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